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오늘 이 부동산 분야의 고수 또 그래서 고시실까요? 고준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잠깐 자기소개차 인사 부탁드립니다. 고준석입니다. 예, 부동산을 한 30년 정도 공부를 해왔고 아직도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은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에서 주임 교수를 맡고 있고 또 고부자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 교수님하고 토론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시장에 대해서. 네, 좋습니다. 또 부동산 최고위 과정을 또 주임으로 맡고 계시니까 전반적인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여러 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시장을 명확하게 또 진단하기 위해서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제가 우연히 어떤 기사를 보는데 기사로 하나가 팝업이 된 게 고준석 교수님 기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그 24년 상반기까지 욕을 많이 먹었다. 욕이라는 욕은 다 먹었다. 너무 힘들었었다. 그런 인터뷰 기사를 좀 제가 접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PD님 통해서 꼭 교수님을 좀 섭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섭외를 했거든요. 뭐 그 말씀부터 한번 부탁드릴까요? 제가 뭐 2년 전쯤으로 생각이 돼요. 네. 3%의 둔촌 주공 분양할 쯤이에요. 겨울에. 네. 네. 그럼 22년 겨울입니까? 네, 그런 걸로 네. 보입니다. 네, 3%에 나가서 저하고 뭐 한문도 교수님하고 토론을 네. 했죠. 시장에 대해서 그냥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토론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둔촌 주공 분양할 때라 지금 이때 분양을 받으면 내 집 마련에 좋은 뭐 적기인 것 같다. 분양가가 또 3천만 원 수준 하니까 네. 부담 없이 받아라라고 했더니 네. 세상에나 댓글로 욕이 4천 개 정도가 달렸어요. 두 번 출연을 다 했는데 세셨어요? 두 번 출연을 했는데 네. 한문도 교수님하고 두 번을 했거든요. 그러셨어요? 8천 개가 달렸어요. 네. 우리 PD가 교수님 절대 댓글 읽지 마십시오. 아이고. 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우리가 뭐 주식 하는 것처럼 오늘 샀다가 내일 부동산을 팔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거래 비용도 너무 많고 하니까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네.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MZ 세대 청년들은 내 집 마련도 해야 되는데 뭐 떨어진 데는 이런 기사나 이런 게 나오면은 사실은 몇억 원, 뭐 많게는 10억 원 가까이 이 자금을 들여서 또 대출도 4, 5억 원, 뭐 3, 4억 원 정도 끼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큰 흐름을 안다라고 하면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구나. 내 집 마련을 빨리 하는 게 자산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구나. 네. 그런 걸 느낄 텐데 이런 교육을 시켜주는 데가 없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교육을 뭐 시켜주고 자산 관리 교육을 시켜주는 데가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다 해도 없잖아요. 네, 네.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1, 2년 네. 2, 3년 전부터인가요? 전세 네. 사기 피해 청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교육을 우리가 고등학교 때 좀 배웠다라고 하면 이런 사기 피해를 입을까요? 네, 정규 교육에 정말 그렇죠. 사회 그렇죠. 과목 예. 시간에 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대항력에 대해서만 조금이라도 넣어놨다라고 하면은 이런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회적, 경제적 또 개인적으로도 경제적 또 정신적 피해를 입는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뭐 저는 생각하셨군요. 생각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네. 저는 이제 말씀 속에 어떤 생각을 지금 떠올렸냐면요. 우리가 운전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전교육 받고 운전면허를 취득합니다. 근데 우리는 또 경제를 살아가거든요. 근데 경제를 교육받지 못하고 경제 자격증도 취득하지 않은 채 정말 수많은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런 자본주의에 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대담을 통해서 나는 좀 어떤 식으로 자산 관리를 해야 되나, 나는 어떤 식으로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소감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이제 제 전망을 공유해야 공감이든 반감이든 갖게 되니까 제 전망을 말씀드리면 저는 매년 경제전망서를 냅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경제 이렇게 될 겁니다라는 전망을 의견을 항상 드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또 중요한 게 부동산 전망이니까 부동산 전망도 그 트렌드 중에 하나로 꼭 있고요. 24년 부동산 시장은 중반을 기점으로 전국 평균 매매 가격이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소폭 바뀌는 약보합에서 강보합으로의 전환이 있을 거라고 전망을 했었고, 네. 근데 그 약보합과 강보합으로의 전환만 보시면 굉장히 많은 대단히 큰 오해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시장이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초기 상승장에 서울을 주도로 상승세가 강하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상승 전환을 할 수 없을 수 있다. 소위 비대칭화. 그러니까 강보합으로의 전환, 두 번째는 비대칭화. 이렇게 전망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저도 이제 방송 활동을 많이 하니까 뭐 한 번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지록위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네. 너무 그 악플이 쇄도하니까. 그러면 내가 전망을 해서 분명히 내가 보고 있는 게 사슴인데 네. 말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저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너무 부동산이 정치화돼서 오르면 오른다고 말하지 말라 이거죠. 떨어진다고 말해달라 이거예요. 마치 한일전 축구 경기 할 때 한국이 이긴다고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전략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질 것 같으면 질 거라고 전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자산시장은. 네. 그런 면에서 저도 약간의 공감대가 있고, 그리고 그런 잘못된 문화는 정치적으로 이런 경제를 진단하는, 경제를 희망하는 것을 얘기를 듣기를 희망하는 그런 어떤 문화는 결국 전문가들이 소신 있게 발언을 못하게 만들어요. 위축시켜요. 그래서 이 건전한 토론 문화를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뭐 김 교수님 의견에 네. 전적으로 공감이 되고요. 네. 네. 이게 부동산 특히 이게 이제 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네. 정쟁의 도구로 이게 쓰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그래서 너무 중요한 시장만 말씀이십니다. 보고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네.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를 얘기를 하고 네. 이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의견입니다.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네. 저도 항상 그렇지만 저는 그 종속 변수가 있거든요. 제가 전망하고자 하는 종속 변수. 네. 그게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입니다. 네. 이게 주간 단위로 플러스로 바뀌면 네. 상승이고 네. 플러스로 못 바뀌면 하락인데 네. 그 값이 오를 거냐 떨어질 것이냐를 전망하는 사람인 거죠. 네. 거시경제적으로. 네. 네. 정쟁의 도구로서 올랐으면 좋겠다, 떨어졌으면 좋겠다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지 숫자를 가지고 전망하시는 것. 그렇죠. 네. 전 네. 숫자를 전망하는 것뿐입니다. 네. 네. 어떤 정치적 의견이나 네. 이해관계 입장에서의 고려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네. 네, 그 시장만 보고 전망하는 게 찐 전문가가 아닌가 그렇게. 좋은 말씀이죠. 네. 근데 제 초기에 이런 대담을 잠깐 나눈 이유는 네. 그렇게 정쟁의 도구로 삼는 그런 소위 대중들의 문화가 형성이 되면 결국 시장을 전망하는 전망가들, 연구가들을 위축시킨다고. 네. 말을 못하게 만든다. 그렇죠. 입을 봉쇄하는 거죠. 그러면 올바르게 시장을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일반 대중들, 시민들은 없죠. 네, 시장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저도 그래서 이 토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는 다양한 의견들을 다 접하시고 여러분만의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오늘 토론이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단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첫 질문이네요. 24년 하반기 시장 뭐 혹자는 상승장이 왔다. 또 혹자는 정말 본격적인 폭락은 시작도 안 했다. 일시적인 상승이다.
이 두 가지 여론이 있습니다. 그죠? 네. 상승장으로 전환된 거다. 아주 뭐 떨어지는 건 시작도 안 했다. 그렇죠. 네. 본격적인 상승이다. 네. 아니면 두 번째는 네. 일시적인 상승이고 다시 폭락할 거다. 이 두 가지인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이제 뭐 상승으로 전망을 네. 하고 있고요. 네. 김 교수님한테 반대로 질문 하나 해볼까요? 네. 짜장면 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진짜 본격적으로 떨어질 그런 시기라고 보여지십니까? 저는 짜장면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으면은 예. 그때 실물 자산 가격도 좀 떨어지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을 보면은 네. 기본적으로 공급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네. 네.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 이 가격 결정은 뭐 수요자가 우위니까 네.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공급이 부족할 때는 또 공급자 우위가 또 형성될 수도 네. 있죠. 그럼 뭐 가격이 올라갈 여지가 있죠. 더 가격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음마 아파트에 10사람이 가서 매수를 대기한다라고 하면은 가격은 쭉 올라간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일부 지금 나타나고 있고 또 하반기에 뭐 워낙 우리 김 교수님 금리 전망을 잘 하시니까 뭐 미 연준에서 4분기 정도에는 그래도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작년보다는 올해는 조금 더 많아진 거 아닌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더 4분기쯤에는 뭐 더 조금 가까워진 거 아닌가. 그러면은 뭐 0.25라도 내리면은 네. 우리나라도 뭐 기준금리를 0.25% 정도는 내리겠죠. 네. 그러면 이제 심리적 저항선이 이제 무너질 것 같아요. 네. 뭐냐라고 하면은 내 집 마련을 그동안에 금리가 비싸니까 나는 좀 이따 하겠다. 라고 하던 실수요자들이 이제 내 집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저항선이 이제 무너질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수요는 단기적으로 시장 가격에 탄력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데 네. 공급은 비탄력적이잖아요. 네. 네, 뭐 공급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가야지만 공급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은 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오죽했으면은 뭐 지난 정치 얘기 안 해야 되는데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들이 네. 310만 원, 뭐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310만 원, 또 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270만 원 공급하겠다라고 이제 주택 공약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일반 우리 지금 김광석 TV를 시청하는 시청자분들은 아마 모를 것 같아요. 270만 호가 어느 정도인지. 서울에가 한 165만 호 정도. 160만 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분당 신도시가 590만 평입니다. 여의도의 한 5배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네. 거기에 10만 가구가. 그러니까 이제 분당과 같은 신도시를 27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현 시점에 선심성 공약인 건 맞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공급이 단기적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 그다음에 뭐 위험이 항상 시장에 따르고 있지만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이 날 줄 몰랐잖아요. 네. 뭐 이런 체계적 위험이 항상 언제든지 발발하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공급망이 지금 망가졌잖아요. 네. 원자재 가격이 지금 엄청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양가 올라가고 공사비 상승에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 가격을 지금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네. 또 뭐 하나 중요한 거는 비아파트 시장이 있죠. 아파트 시장과 비아파트 다세대 빌라. 그동안에는 이 시장이 빌라 다세대가 아파트 시장의 보완제 역할을 해왔었거든요. 네. 근데 전세 사기 여파로 여기에 수요자들이 이제 아파트 시장으로 지금 몰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시장으로 오다 보니까 아파트 시장의 전세 가격을 지금 밀어 올리고 있고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 대비해서
이제 갭 차이가 좁아지니까 네. 이때 내 집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뭐 대출 끼고 내 집 마련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세 끼고 또 내 집 마련하는 사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금 있는데 우리가 공급은 신축뿐만이 아니라 기존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하는 것도 공급이거든요. 네. 근데 다주택자들이 지금 시장에 물건을 안 내놓고 있잖아요. 네.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규제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이 규제를 하게 되면은 시장 경제 원리로 이 부동산 시장도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동맥경화가 확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물이 시장에 안 나오고 묶여 있으니까 신축 공급도 안 되고 기존 다주택자의 물량도 안 나오고 이게 순환이 안 되는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가격은 하반기 예상은 이러한 점들을 보면은 상승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네. 저는 뭐 연초에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 뭐 지금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의견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게 그냥 단순히 인터뷰가 아니라 토론 채널이어서 저도 한번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관점인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수요 측면을 보면요. 저는 이제 수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구매 여력 곱하기 구매 의사.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0이에요. 곱하기니까. 근데 아무리 구매할 능력,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구매 의사가 없으면 이것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 집 마련이든 투자 수요든 이 두 가지로 곱해서 나타나는데 저도 이렇게 단순화하면 좀 쉽게 여러분이 디파인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금리 인하가 거의 이제 예정된 수순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금리가 뭐 혹자는 금리 인하 어려울 거야. 금리 인하하면 안 돼.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절대적인 비중이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금리 인하에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금융기관들이 변동금리 그리고 고정금리 대출 두 개 중에 상대적으로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 대출이 금리가 더 싸요. 왜?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지금 이 높은 금리로 대출 상품을 많이 판매하고 싶은 의지인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금리가 낮을 때거나 이럴 때는 뭐 당연히 고정금리가 비싼데 지금은 고정금리가 더 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장에서 이미 인식하기를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받아들이면 구매 여력이 생기면서 실제 시중금리가 먼저 떨어져요.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시중금리가 먼저 떨어지니까 구매 여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구매 여력이 올라가서 일부 구매 여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부터 매수세로 움직이다 보니까 다른 내 집 마련 투자자나 아니면 투자자 둘 다 마찬가지지만 내가 포모 현상 겪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부동산 상승기에 내가 다시 한번 벼락거지 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포모 현상으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이든 투자 수요든 또 움직이는 거죠. 이게 매수세입니다. 수요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갔고 매매 가격은 근래까지 조정됐으니까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격차가 좁혀지니 이게 어쩌면 내 집 마련 수요로 이동할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만들어줬던 거죠. 현상적으로. 그래서 수요적인 측면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공급적인 측면인데 공급 부족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또 다른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근거, 어떤 경로로 가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시나리오도 우리는 장착을 하고 있는 게 시장을 판단하는 데 유리하잖아요. 혹시 그 근거를 아십니까? 근거는 한때는 네. 인구를 가지고서 인구 절벽을 가지고서 얘기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네. 네. 그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네. 근래 들어서는요. 네. 부동산 폭락론을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된 근거는 거기 항상 복선처럼 깔리는 게 있습니다. 경제 위기 온다고. 예를 들어서 4월 위기설 같은. 네. 뭐 어떤 9월 위기설. 네.
어떤 경제 위기가 온다라는 전제에 깔려요. 근데 경제 위기가 오면 당연히 집값은 폭락하는 겁니다. 그 시나리오는 상정할 필요가 없어요. 경제 위기가 오면 자산 가격은 그냥 폭락하는 겁니다. 다만 그 경제 위기가 올 거라는 근거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경제 위기 올 거라고 보는 대표적인 논리가 부동산 PF 부실 문제예요. 이게 터져서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먼저 여쭙고 제 의견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